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집을 구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땅 이런 거 구할 때 풍수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풍수도 앞으로 내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갔을 때 어떻게 발복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정말 돈도 벌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데에서 관심을 가져서 의뢰를 하시는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역시도 내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나의 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집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무당집 아니면 철학관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가 됐든 풍수가 됐든 보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금이나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알고 싶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를 예측을 하고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 유명한 예언가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서도 작성을 해놓은 게 있고, 실제로 많이 적중한 것도 있고요. 또 실제로 현재도 많은 서양이나 동양의 유명한 예언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의 역사 시대에 어떤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쭉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대략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팔자도 어떠한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궤적을 보면서 당신의 팔자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풍수 역시도 어떤 집들, 어떤 모양의 형태의 묘자리 이런 것을 썼더니 그 집안이 발복을 하더라, 일종의 통계학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또 역사는 옛날 거기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생각을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제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의 역사에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이 경자, 신자, 임자 들어가는 이게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붙어 있어서 이걸 3년을 나타내는데, 이 3년 동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와 전란과 전쟁, 기근, 그리고 역병, 뭐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이 경자, 신자, 임자 들어가는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해를 본 것이 아니고요.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그리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1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 경자하고 신자가 들어갔던 해에 조선에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자년이고 내년 신축년, 후년 이민년인데, 앞으로 이 3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자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고 신축년, 이민년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는 정말로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셔서 꼭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조금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만이 이 어려운 시국과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제18대 왕 누구냐면 현종입니다. 이 현종은 예송 논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임금인데요. 이 현종 임금 때 1670년 경술년입니다. 그때가 경술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경술국치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71년은 신해년입니다. 또 신해년이면
무엇이 생각나면 중국의 1911년도에 수논이 일으켰던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1912년에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위안스카이한테 멸망하게 되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중국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 당시 167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떨어져서 소빙하기가 왔습니다. 소빙하기. 이 소빙하기가 왔는데 영어로는 Little Ice Age라고 하죠. 소빙하기가 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태양의 흑점이 약 5만 개 정도 되는데 갑자기 태양의 흑점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의 부피가 무려 130만 배나 됩니다.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일종의 점 정도밖에 안 되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그것을 AU라고 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실제로 태양의 흑점이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온도가 약 1도씨 정도 줄어든 소빙하기가 와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막 갑자기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 죽기 시작하고 영국의 템즈강이 막 얼어가지고 배가 지나다니지 못하고 물론 뭐 영국 템즈강이 얼면서 또 상업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국도 그 해에 대기근이 북쪽에 발생하고 또 양자강 그 중심으로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근데 조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조선 1670년 경술년인데 초부터 갑자기 조선 일대에 지진들이 소규모로 막 여기저기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도 4월 달인가 전라도 신안 앞바다 쪽으로 거의 39번인가 40여 차례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5월 달에는 강원도 평강 지역, 북한 지역이죠. 강원도인데 북쪽에는 평강 지역에 또한 3.8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물론 아주 큰 지진은 아니지만 지진들이 발생을 했는데 경술련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봄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봄 가뭄이 올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러다가 늦게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다가 비가 내려 겨우 농사를 졌는데 7월부터 해서 엄청난 폭우가 조선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폭우가 내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온도가 낮다 보니까 찬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장마비가 내리는데 온도가 낮고 또 이로 인해서 대홍수가 나다 보니 쑥대밭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태풍 같은 게 무려 한 6, 7차례 태풍이 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올해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었죠. 살면서 저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걸 처음 봤는데 그런데 또 태풍이 막 와서 그 4호 태풍 타구핏인가요? 뭐 태풍이 왔는데 지금 이제 7호, 8호, 9호까지 또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엄청나게 피해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이게 경술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기 시작하고 가을에 들어서 수확을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나무 뿌리도 먹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또 추위까지 닥쳐갖고 죽은 시체 옷을 갖다 입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이라고 하죠.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또 제주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돼서 거의 이 공기에서 짠 맛이 느낄 정도로 제주도도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부터 일어난 경술련에 이 자연재해가 바로 이듬해인 1671년 신해 내내 가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도 잡아먹는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나무 뿌리서부터 이렇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영양실조 이런 게 걸리게 되고 굶어서 죽어 나가게 되고 또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일도 생기게 되고 시체도 파먹는 일이 생기게 되고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구제역이 돌았습니다. 구제역이 돼지나 소, 그 발굽이 이렇게 벌어진 그 소나 돼지
이런 쪽에 발생하는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소가 또 몇만 마리가 죽게 됐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런데 또 병에 걸린 소도 잡아먹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질병서부터 역병이 돌기 시작을 해서 무려 조선 인구의 20%가 되는, 조선 인구의 20% 정도가 되는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게 경술련과 신해년 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경신대기근입니다. 물론 을병대기군, 개갑대기군도 있었고 또 숙종 때도 정말 이거 버금가는 심각한 대기근과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선이 어떻게 안 망했느냐? 지금도 불가사의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물론 대동법도 확대 시행을 하고 비변사를 통해서 구윤미도 풀게 되고 막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구의 무려 20%가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영조라든지 정조시대 이후에 또 정치를 어느 정도 잘해서 그때는 잠깐 부흥을 하다가 다시 정조가 죽고 나서 1800년 이후에는 안동김씨 세도 정치로 인해서 결국은 그때 가서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조선의 이때 당시 경신대기군에 조선이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경과 신이 들어간 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무신정변이라는 게 그게 바로 또 경인년이죠. 나라 뺏긴 게 경술년이고 또 6.25 전쟁이라는 게 역시 경인년이고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인데 그건 임신년이고 또 역시 6.25 전쟁도 임진년 그때 당시에도 전쟁이 계속 있었고 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역시 임자가 들어갑니다. 또 1862년 임술년에는 진주 밀란이 발생하고 어쨌든 이 경신임 이 3년 동안은 심각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경자년 이후 가을서부터 겨울서부터 또 내년까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야?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C19 코로나19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서부터 아니면 일반 소규모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장률 자체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세금 증세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이 여파로 인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부동산도 제가 봤을 때 내년, 후년 가서는 완전히 꺾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올해 거의 2%에서 많게는 3, 4%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외국에 비하면 선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독일, 일본에 비해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안 좋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만약에 기침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거나 몸살을 앓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선방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아직 버티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체력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아마 올 하반기서부터 해서 내년 춘궁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힘든 변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격압유룩이나 정감록에 보면 2022년 이민년이죠. 2022년 그리고 23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그래서 2025년에 통일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까지도 뭐 분분한데요. 저는 지난 4월 달에 김정은이가 틀림없이 심장 수술을 해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경신님 앞으로도 2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음력으로 따지면 2년 6개월 남았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중국도 지금 말할 것 없지요. 지금 중국도 물난리서부터 홍수, 자연재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산샤댐 붕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몇 배의 타격을 입는 게 바로 북한이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시대에는 북한이나 우리 남한이나 다 같은 조선 민족이었으니까 실제로 북한에는 경신 대기근 이에 버금가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2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경신 대기근처럼 닥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고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굉장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집값도 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도라든지 또 은행도 망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심지어 IMF도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이 경술련과 신해년에 있었던 경신대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한 400년 정도가 넘었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450년 가까이 되는데 또 이 400년 정도마다 태양의 흑점이 굉장히 좀 활동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내년 21년서부터 30년까지는 30년 정도는 또 소빙하기가 와서 자연재해, 기후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또 따로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미래를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거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게 현재하고 과거하고는 사회 현상이라든지 경제 체력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선시대에 있었던 경신대기근을 빗대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잘 극복하시고 견디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